제자가 될 결심이 섰어?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진이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랑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다 들었어. 무진이 살짝 놀란 눈으로 연화를 보았다. 아버지는 별 단서를 안 주셨지만 내가 아는 게 있어. 연화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파 출신인데 본교에 귀화하신 분이 계셨어. 정파 출신이? 응. 그분이 남기신 신법이 있을 거야. 서고는 총 5층까지 있는데 아마 4층쯤에 있을 거야.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연화가 씩 웃었다.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무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거대한 정각들이 산세를 따라 층층이 솟아 있었다. 검은 기와 지붕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곳곳에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넓은 마당에서는 교인들이 무공을 수련하고 있었다. 검을 휘두르는 자, 장법을 익히는 자, 대련을 하는 자. 저마다 땀을 흘리며 무예에 몰두했다. 생각보다 평범하지? 연화가 무진의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솔직히 그래.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림맹주의 말이 떠올랐다. 마교도는 짐승이라고 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피를 즐기고 사륙을 일삼는 악귀들이라고.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달랐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아이를 불러 세우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지나가던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허허 웃었다. 화산파에서 보던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뭘 상상했는데? 연화가 물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봐. 피를 마시고 밤마다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연화가 피식 웃었다. 미친 소리. 우리도 그냥 사람이야.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았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정파든 사파든 결국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왜 그토록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저렇게 증오하는 걸까?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본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점점 뜸해졌다. 서구가 꽤 외진 곳에 있네.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 조용해야 수련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산길을 한참 올랐다. 숲 사이로 5층 석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마신교 서고탑이었다. 서고탑 앞에 도착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웅장했다. 검은 돌로 쌓아 올린 5층 석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층마다 뚫린 작은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색 창연한 건물이었다. 연화가 발걸음을 멈추며 무진을 돌아보았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여기서? 운대혐 나올 때까지. 천천히 봐. 연화가 씩 웃으며 탑 앞 바위에 걸터 앉았다. 나중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길 잃으면 안 되잖아. 무진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럼 고맙지. 탑 입구로 다가가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백발의 노인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무진이 다가오자 천천히 눈을 떴다.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교주님의 지시가 있었네. 노인이 무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특별히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니 천천히 둘러봐도 좋아. 감사합니다. 단 외부 반입은 절대 안 되네. 필요한 건 이 안에서 읽고 익혀야 해.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말을 이었다. 1층부터 5층까지 위로 갈수록 상승무공이 보관되어 있지. 자네 경지에 맞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좋을 게야. 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5층에는 천마신공 비급들이 있네. 무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천마신공 내공이 없으면 익힐 수 없어. 본교에서 천마신공 내공을 지니신 분은 교주님, 그리고 아가씨 뿐이시지. 노인의 눈이 무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열람은 자유지만 천마신공 내공 없이 익히려 하면 주와 인마에 빠지네.
명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탑 안으로 들어섰다. 같은 시각 천마신교 염가 저택. 한 사내가 급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염가의 첩자였다. 객실 근처에서 청소를 맡은 하인으로 위장해 있던 자였다. 가주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염가 가주 염천호가 서안에서 붓을 내려놓았다.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넓은 어깨에 떡 벌어진 체격. 흰머리 하나 없는 검은 머리카락과 매서운 눈빛이 범상치 않은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좌호법, 교주 바로 아래, 천마신교의 2인자였다. 무슨 일이냐? 교주님께서 그 외부인에게 제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염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조건부이긴 하나 분명히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염천호의 손이 서안 위에서 멈췄다. 제자, 교주의 제자. 그가 떠올린 것은 1년 전 일이었다. 자신의 아들 염무현을 교주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었다. 염가의 적장자, 20대 중반에 이미 젊은 세대 최강급으로 꼽히는 천재였다. 하지만 교주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굴러들어온 근본도 모르는 놈에게 제자가 되라고 제안했다고? 그자가 대체 뭔데? 교주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단 말이냐? 그게? 첩자가 머뭇거렸다. 말해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염천호가 눈을 치켜떴다. 그자, 파문되긴 했지만 정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화산파였다고. 뭐? 염천호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쿵 소리를 냈다. 정파? 정파놈을 제자로 받겠다고. 예, 가주님. 염천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천마신교가 정파와 얼마나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싸워왔는가. 그런데 정파 출신 놈을 교주의 제자로, 그것도 염가의 적장자를 거절해놓고 당장 장로들을 소집해라. 예? 장로들을 뭐라고 했다. 교주에게 따져야겠다. 첩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염천호는 창밖을 노려보았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정파놈이라. 감히. 한편 서구탑 안으로 들어간 무진. 탑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무진을 감쌌다. 무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거대했다. 탑의 중앙이 텅 비어 있었고 벽면을 따라 나선형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다. 1층부터 5층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많은 비급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먹 냄새, 나무 냄새, 세월의 냄새가 뒤섞여 묵직한 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무진은 잠시 그 광경에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었다. 화산파의 장경각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1층을 둘러보았다. 기초 무공들이었다. 호흡법, 기본 권법, 입문 검식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천마신교에 처음 입문한 자들이 익히는 무공들 일터였다. 무진은 몇 권을 꺼내 훑어보았다. 화산파의 기초 무공과는 결이 달랐다. 정파의 무공이 물 흐르듯 유려하다면 이곳의 무공은 불꽃처럼 거칠고 직선적이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중급 무공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검법, 도법, 권법, 장법.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무진은 검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급을 하나 꺼내 펼쳤다. 염화검법. 불꽃을 형상화한 검초들이 적혀 있었다. 거칠지만 위력적인 검법이었다. 무진은 내용을 빠르게 읽어 내려간 뒤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3층으로 올라갔다. 상승 무공들이 보관된 층이었다. 비급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한 권 한 권의 무게감은 더해졌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따로 분류된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파무공 파회법. 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책장에는 정파각 문파의 무공을 분석하고 파회하는 방법이 담긴 비급들이 늘어서 있었다.
화산파 매화검법 파회법, 무당파 태극검법 파회법, 소림사 나한권 파회법. 무진은 손을 뻗어 화산파 매화검법 파회법을 꺼냈다. 펼쳐보니 매화검법의 초식 하나하나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어떤 각도로 공격하면 무너지는지. 무진이 익히 알고 있는 검법이었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해부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무진은 책장에 꽂힌 비급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다. 화산파, 무당파, 소림사, 개방, 남궁세가, 점창파, 아미파, 공동파, 정파 주요 문파들의 무공이 전부 분석되어 있었다. 한 권 한 권 읽어 내려갔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겼다. 마지막 책을 덮었을 때 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정파의 무공들. 그 강점과 약점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4층으로 올라갔다. 4층의 비급들은 대부분 신법에 관한 것이었다. 내공 운용법, 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 하나같이 고심 끝에 정리된 것들이었지만 무진이 찾는 것은 아니었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달아있었다. 제목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종이 묶음에 가까웠다. 무진이 조심스레 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서문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본래 정파의 무인이었다. 20년을 정파의 무공을 익히며 살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인연이 다 본교에 귀화하였고 새로이 마기를 익히게 되었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연화가 말한 그 사람이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정파에서 익힌 정기는 정순하고 고요하다. 물과 같다. 본교의 마기는 패도적이고 폭발적이다. 불과 같다. 물과 불. 두 기운은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무진은 숨을 죽인 채 글을 읽어 내려갔다. 억지로 하나에 담으려 하면 단전히 버티지 못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패했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두 기운을 섞으려 하지 마라. 섞으면 충돌한다. 충돌하면 폭주한다. 음과 양이 나뉘기 전을 떠올려라. 무극. 비어있으되 모든 것을 품는 상태. 두 내공이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다음 장을 넘겼다. 없었다. 무진이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책장을 넘겼다. 그 다음 장도 없었다. 핵심 부분만 깔끔하게 뜯겨나가 있었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방향은 알았다. 섞는 것이 아니라 나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무진은 남아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은 단 한 번의 열람으로 모든 내용을 완벽히 각인시켰다. 책을 덮으며 무진이 중얼거렸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풀어내는 수밖에. 4층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다. 무진이 계단을 올라 5층으로 향했다. 5층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아래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천마신공의 기운인가. 무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천마신공 내공이 없으면 익힐 수 없다고 했다. 본교에서 천마신공 내공을 지닌 자는 교주와 아가씨뿐이라고도 했다. 천마신교의 모든 무공은 마기를 근본으로 한다. 패도적이고 폭발적인 불의 기운. 그것이 천마신교 무공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그 불에도 차이가 있었다. 탁한 불이 있고 맑은 불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정순하고 맑은 불의 기운을 지닌 것이 바로 천마신공이었다. 천마신공의 인문내공법은 교주의 혈통인 혈씨 가문의 구전으로만 전해졌다. 비급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실상 천마신공은 교주의 가문만이 익힐 수 있는 무공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예외였다. 혈무천. 천마신교 초대 교주.
그에게 받은 내공이 바로 천마신공이었다. 혈씨 가문 외에 천마신공의 내공을 지닌 최초의 외부인. 아니, 어쩌면 마지막 외부인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무진이었다. 비급의 수는 많지 않았다. 20권 남짓. 하지만 그 한 권 한 권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이 범상치 않았다. 무진이 천천히 책장을 살폈다. 천마염기결. 내공신법이었다. 마기를 더욱 정제하고 강화하는 운기법이 담겨있을 터였다. 천마염왕검. 검법이었다. 불의 왕이라는 이름답게 패도적인 검초들이 적혀있을 것이다. 천마열화장. 장법이었다. 맹렬한 불꽃을 손바닥에 담아 내뿜는 무공일터였다. 천마다변보. 신법이었다. 불꽃을 밟듯 빠르고 거침없이 움직이는 보법이 담겨있을 것이다. 보통 무인이라면 이 중 한 권을 익히는 데만 수년이 걸릴 터였다. 천마신교의 핵심 상승무공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무진은 달랐다. 첫 번째 책을 펼쳤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 장, 두 장, 세 장. 책장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네 권의 핵심 비급을 읽어낸 뒤 나머지 비급들도 훑어보았다. 하나하나 꺼내 펼치고 읽고 덮었다. 20권 전부를. 문득 창밖이 어두워진 것을 느꼈다.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침에 서구탑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무진이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읽은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 기초 무공부터 천마신공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제 남은 것은 직접 익히는 일뿐이었다. 천마신교 대전. 염천호가 장로 4명을 이끌고 들어섰다. 모두 염가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얼굴마다 분노가 가득했다. 교주 혈사천이 상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냐, 좌호법? 교주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염천호가 폭군을 올렸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외부인을 제자로 받으시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그것도 정파 출신을? 대전 안이 술렁였다. 장로들이 앞으로 나섰다. 교주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천마신교가 정파와 얼마나 오랜 세월 피를 흘려왔습니까? 정파놈을 교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니 모든 교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장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염천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교주님, 1년 전 봄가에 무연이를 제자로 받아달라 청했을 때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도 모르는 외부인에게는 제자가 되라 하셨다니 도대체 그 자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대전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교주에게 쏠렸다. 혈사천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 자는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대전 전체를 울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본좌의 부친을 만나 내공을 전수받았다. 순간 대전이 얼어붙었다. 초대 교주님의 내공을. 그게 사실입니까? 장로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염천호의 눈도 크게 떠졌다. 그리고 혈사천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무거운 위압감이 대전을 짓눌렀다. 교주의 내공이 실린 압박이었다. 이것은 본좌의 결정이다. 장로들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교주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가 있다면 본좌에 대한 도전으로 알겠다. 장로들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감히 교주의 위험에 맞설 수 없었다. 염천호도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때 혈사천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좌호법. 예, 교주님. 그대 아들과 연화 사이의 정혼은 파기하겠다. 염천호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염천호가 버럭 소리쳤다. 아까의 굴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혈사천이 잠시 침묵했다. 본좌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자식의 일을
부모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나? 연화가 완강하게 거부하니 본자도 어쩔 수 없다. 염천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혹시 그 외부인 때문입니까? 혈사천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염천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염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알겠습니다. 교주님.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장로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전 문이 닫혔다. 대전에서 나온 장로들이 염천호를 둘러쌌다. 좌호법, 이건 너무 심합니다. 수염이 허연 장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파놈을 제자로 삼겠다니 교주가 제정신이 아니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좌호법의 아드님은 거절해놓고 굴러들어온 외부인에게는 제자가 되라 하시다니. 다른 장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현공자야말로 젊은 세대 최고의 인재 아닙니까? 20대 중반에 이미 인류 고수 반열이라니 천마신교의 미래는 무현공자께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교주가 눈이 먼 게 틀림없어. 장로들이 앞다퉈 염천호에게 아첨했다. 좌호법, 저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마신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염천호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예, 좌호법. 저희는 언제든 좌호법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장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염천호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오늘 일은 함구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장로들이 흩어졌다. 염천호는 혼자 염가 저택으로 향했다. 염가 저택. 염천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염무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무현의 얼굴에 기대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장로들을 이끌고 교주에게 따지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염천호가 탁자 앞에 앉았다. 한숨을 내쉬었다. 교주는 뜻을 꺾지 않았다. 예. 염무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파놈을 제자로 삼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말도 안 됩니다. 염무현이 버럭 소리쳤다. 저를 거절해놓고 정파 잡종놈을 제자로 삼겠다니 도대체 교주는 무슨 생각인 겁니까? 염천호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예? 더 있습니까? 연화와의 정혼도 파기되었다. 순간 염무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연화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하더라. 염무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이 불끈 쥐어졌다. 그 외부인 놈 때문입니까? 염천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 정파 잡종놈이. 염무현이 탁자를 내리쳤다. 쾅 소리와 함께 탁자에 금이 갔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염무현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창백한 얼굴에 핏줄이 붉어졌다. 죽여버리겠어. 그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염천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서두르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지금 그놈을 건드리면 교주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 때를 기다려라. 염무현이 이를 악물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염천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혈사천,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천마신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두고 보자. 부자의 눈에서 똑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운무진. 그 이름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 무진이 서구탑 밖으로 나섰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침에 들어갔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연화가 탑 앞 바위에서 일어섰다. 하루 종일 기다린 것이다. 필요한 건 다 확인했어? 응.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가 무진의 얼굴을 살폈다. 지쳐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맑았다. 뭔가를 얻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련해야지.
연공실로 안내해 줄 수 있어? 연화가 씩 웃었다. 따라와. 두 사람이 산길을 내려갔다. 노을빛이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졌다. 연공실 앞에 도착했다. 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다.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련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무진이 문 앞에 섰다. 연화가 뒤에서 말했다. 운대협. 무진이 돌아보았다.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연화의 눈이 진지했다.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아버지도 인정하셨고. 무진이 가만히 연화를 바라보았다. 나도 믿어. 운대협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연화가 씩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기다릴게. 무진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연화가 손을 흔들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연공실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연화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작게 중얼거렸다. 꼭 성공해야 해. 운대협. 연공실. 무진이 홀로 앉았다. 문을 닫자 바깥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다. 눈을 감고 단전에 집중했다. 두 가지 기운이 느껴졌다. 화산파에서 익힌 전기. 고요하고 잔잔했다. 물처럼 맑았다. 혈무천에게 받은 막이. 뜨겁고 폭발적이었다. 불처럼 타올랐다. 두 기운은 단전 안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니 언제라도 충돌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다. 무진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서구탑에서 읽은 기록이 떠올랐다. 물과 불. 두 기운은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진이 운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 마귀는 단전에 그대로 두었다. 건드리지 않았다. 전기만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전기가 단전에서 떠올라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아신공의 운기법대로 기해혈에서 시작해 인맥을 타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기가 움직이자 마귀도 따라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잠든 짐승이 깨어난 것처럼 불의 기운이 꿈틀거리며 전기를 뒤쫓았다. 무진이 마귀를 억눌렀다. 단전에 가두려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전기가 단중혈에 이르렀을 때 마귀가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쾅! 두 기운이 경맥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급히 운기를 멈추고 두 기운을 단전으로 돌려보냈다. 거친 숨이 새어나왔다. 실패였다. 한참을 쉬었다. 호흡이 안정되자 다시 시도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반대로 했다. 전기는 단전에 그대로 두고 마귀만 끌어올렸다. 마귀가 단전에서 떠올랐다. 뜨거운 기운이 경맥을 타고 흘렀다. 천마염 기결에서 읽은 운기법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기운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전기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귀가 움직이자 전기도 따라 요동쳤다. 마치 물이 불을 끄려는 것처럼 전기가 마귀를 뒤쫓아 올라왔다. 무진이 전기를 억눌렀다. 단전에 가두려 했다. 소용없었다. 마귀가 견갑혈에 이르렀을 때 전기가 치솟았다. 쾅! 또다시 충돌. 두 기운이 경맥 안에서 부딪혔다. 무진이 신음을 삼켰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급히 운기를 멈추고 두 기운을 단전으로 돌려보냈다. 실패였다. 무진이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나만 움직여도 다른 하나가 따라온다. 마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도 반응한다. 그렇다면 둘을 동시에 움직이되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 무진이 다시 눈을 감았다. 세 번째 시도. 두 기운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전기와 마귀. 5대5 균형을 맞추려 했다. 같은 양을 같은 속도로
같은 경맥을 따라. 처음에는 괜찮았다. 두 기운이 나란히 올라갔다. 충돌하지 않았다. 무진의 눈이 빛났다. 이건가?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져도 한쪽이 강해졌다. 정기가 조금 강해지면 마기가 반발했다. 마기가 조금 강해지면 정기가 반발했다. 무진이 이를 악물고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충돌. 쾅! 이번에는 더 심했다. 두 기운이 동시에 폭주하며 경맥 곳곳에서 부딪혔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진이 급히 운기를 멈췄다. 피가 목까지 차올랐다. 간신히 삼켰다. 실패였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다. 무진은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다. 정기만 움직여 보았다. 실패. 마기만 움직여 보았다. 실패. 두 기운의 균형을 맞춰 보았다. 전부 실패. 순서를 바꿔보았다. 정기를 먼저, 마기를 나중에, 마기를 먼저, 정기를 나중에. 실패. 경맥을 달리해 보았다. 인맥 대신 동맥으로, 수소음 심경으로, 족태양 방광경으로. 전부 실패. 어떻게 해도 두 기운은 충돌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반응했다. 균형을 맞추려 해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 폭주했다. 충돌할 때마다 경맥이 상처를 입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회복하면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또 상처를 입었다. 그 반복이었다. 며칠째 되는 날, 무진이 연공실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안 되는 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걸까? 서고탑의 그 기록도 핵심 부분이 소실되어 있었다. 그 정파 출신 귀화자도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기록이 끊긴 게 아닐까? 무진의 눈에 지침이 서렸다. 포기할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불현듯 기록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음과 양이 나뉘기 전을 떠올려라. 무극, 비어있으되 모든 것을 품는 상태. 나뉘기 전. 무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뉘기 전이라. 지금까지 무진은 정기와 마기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운, 물과 불. 그래서 하나를 움직이거나 둘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나뉘기 전이라면? 무진의 눈이 번뜩였다. 물과 불은 발현만 다를 뿐이다. 근원은 같다. 애초에 둘은 하나였다. 물과 불이라는 구분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섞으려 하거나 균형을 맞추려 하거나 전부 둘을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시도들이다. 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면, 둘로 나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무극, 비어있으되 모든 것을 품는 상태, 나뉘기 전의 상태, 둘로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것. 무진이 자리에 앉았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다르게 했다. 정기와 마기를 따로 보지 않았다. 물과 불이라는 구분을 버렸다. 단전 안에 두 기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둘로 보지 않았다. 하나로 보았다. 원래 하나였던 것. 발현만 다르게 나뉘어진 것. 근원은 같은 것. 무진이 천천히 내공을 끌어올렸다. 정기도 마기도 아니었다. 그 둘로 나뉘기 전의 것. 근원. 처음에는 어색했다. 물과 불이라는 구분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그 구분을 지워나갔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두 기운이 충돌하지 않았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천천히 내공을 경맥으로 흘려보냈다. 충돌이 없었다. 기해혈에서 인맥을 타고 올라갔다. 단중혈을 지났다. 염천혈을 지났다. 백회혈까지 올라갔다. 충돌이 없었다. 무진이 내공을 다시 단전으로 돌려보냈다. 동맥을 타고 내려왔다. 명문혈을 지나 다시 기해혈로 한 바퀴를 돌았다.
충돌 없이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성공이었다. 무극. 둘로 나뉘기 전의 상태.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로 융합하는 것. 그것이 답이었다. 그때부터 무진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무극의 원리를 완전히 체득했다. 두 기운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다. 하나로 융합된 내공이 경맥을 따라 자유롭게 흘렀다. 화산검법을 처음부터 다시 익혔다. 자아신공을 복귀했다. 이제는 내공이 막히지 않았다. 거침없이 흘렀다. 천마염기결. 서구탑에서 외운 내공 신법을 익혔다. 마기를 정제하고 강화하는 운기법. 무극의 상태에서 마귀의 형태로 발현시키는 법을 터득했다. 천마염왕검. 폐도적인 검초들을 하나하나 익혔다. 화산검법의 유려함과는 전혀 다른 검법이었다. 거칠고 강맹했다. 불의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천마열화장. 맹렬한 기운을 손바닥에 담아 내뿜는 장법. 화산파에는 없는 계열의 무공이었다.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천마다변보. 빠르고 거침없는 보법. 화산파의 신법과는 전혀 달랐다. 직선적이고 폭발적이었다.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밤낮이 바뀌어도 몰랐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연공실에 비치된 벽곡단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수련에만 몰두했다. 며칠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무진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했다.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무공뿐이었다. 어느 날 무진이 연공을 마치고 눈을 떴다. 내공을 끌어올려 온몸에 순환시켜 보았다. 막힘이 없었다. 거침이 없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었다. 화산검법의 초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완벽했다. 천마염왕검의 초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완벽했다. 자아신공, 천마염기결, 천마열화장, 천마다변보 모두 완벽하게 익혔다. 무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근원은 하나다. 하지만 발현은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내공에서 정파의 형태로 발현시킬 수도 있고 천마신공의 형태로 발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동시에 왼손에는 정파 내공, 오른손에는 천마신교 내공.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정파의 무공과 마교의 무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진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왼손에 내공을 모았다. 무극의 상태에서 정파의 형태로 발현시켰다. 자아신공의 정기, 잔잔하고 고요한 기운이 손바닥 위에 피어올랐다. 오른손에 내공을 모았다. 무극의 상태에서 천마신공의 형태로 발현시켰다. 천마염기결의 마기, 뜨겁고 타오르는 기운이 손바닥 위에 피어올랐다. 두 기운이 동시에 양손에서 피어올랐다. 충돌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각자의 형태로 온전히 존재했다. 성공이었다. 무진의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 그동안 성질이 다른 두 내공은 서로를 방해했다. 일갑자라는 엄청난 내공을 지니고도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늘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천재적인 오성으로 터득한 무극신법. 둘로 나뉘기 전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로 융합하는 신법. 그것이 일갑자의 내공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무진이 연공실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난 시점, 천마신교 안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수련장 한쪽, 교인 몇 명이 모여 수군거렸다. 들었어? 교주님이 외부인을 제자로 삼으신다더라.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뭔데? 그놈 정파 출신이래. 뭐? 한 교인이 눈을 부릅떴다. 정파놈을? 교주님이? 쉿, 목소리 낮춰. 어쨌든 그렇다더라. 화산파였는데 파문당했다나? 아무리 파문당했어도 정파는 정파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정파놈들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그런 놈을 교주님 제자로? 말이 돼? 혹시 첩자 아닐까? 한 교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생각해봐. 파문당한 척하고 잠입한 거면? 설마, 설마가 아니야. 정파놈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교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의심의 눈빛이 오갔다. 조심해야겠어. 저놈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마. 당연하지. 나는 정파놈이랑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어. 식당. 다른 무리의 교인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염가 쪽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당연하지. 염공자가 교주님 제자 못 됐잖아. 근데 정파놈은 된다? 내가 염가여도 열받지. 게다가 연화 아가씨랑 정혼도 파기됐대. 진짜? 왜? 한 교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가씨께서 거부하셨다나. 교인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교주의 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쨌든 염공자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그러게. 저러다 염가에서 가만 안 있을걸? 후원. 연화가 홀로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무진이 연공실에 들어간 뒤로 연화는 매일 이곳에 왔다.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그냥 멍하니 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화. 연화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굳어졌다. 연무현이었다. 창백한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인상이었다. 웃는 듯한 입꼬리,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다. 뭐야? 연화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렇게 쌀쌀맞게 굴 거야? 우린 정혼한 사이잖아. 정혼은 파기됐어. 아버지한테 들었을 텐데. 연무현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었지. 내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그래서? 왜? 연무현이 한 발 다가왔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혹시 그 정파 잡종놈 때문이야?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사람 욕하지 마. 그 사람? 연무현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다. 연화, 그자는 정파야. 화산파 출신이라고. 우리와는 맞지 않아. 파문당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연무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 정혼 파기. 아직 공식 발표 안 됐어.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바꾸면. 싫어.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정혼 따위 원한 적 없어. 처음부터. 연무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 듣기 싫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연화가 연무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널 좋아한 적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정혼은 어른들이 정한 거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연무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알겠어. 낮은 목소리였다. 아가씨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연화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연무현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연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혼자 남은 연무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연화. 이를 악물었다. 두고 봐. 너도 그 정파 잡종도. 주먹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연공실 밖. 연화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6개월. 아버지가 준 시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런데 무진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연화가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걱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제발. 그때 문이 열렸다. 무진이 나왔다. 천마점검 구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